쌤, 고양이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화장대 위에도 올라가서 물건을 계속 떨어뜨리고 너무 울어요. 밥도 잘 먹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냥 화장대에 올라가 버릇을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도 자기 영역권을 해가지고. 그래서 물건을 떨어뜨리니까 주인이 기겁을 하고, 주인이 기겁을 하니까 그게 재밌는 거죠.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화장대 위 공간이 좋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시면 관심 끌기 행동은 없어지게 되고요. 그냥 좋아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못 올라가게 하시는 게 좋은데, 올라가면 불편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의자가 있으면 의자 좀 치워주시고, 뭐 그 위에 끈끈이 테이프, 양면 테이프를 붙여놓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소리 캔 같은데, 빈 캔에다가 동전을 잔뜩 집어넣고 모서리에 세워놓으세요. 떨어지면 큰 소리가 나게. 그러면 애들이 몇 번 올라갔다가 기겁하고 다시는 안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매트라고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특히 아마존, 미국 아마존에 들어가시면은요, 엑스매트로 검색하시면은 고양이용 엑스매트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실리콘 매트의 일종인데, 고양이가 밟으면 기분이 나쁜 매트예요. 그러니까 뾰족뾰족하시 부드러운 실리콘인데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매트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밟으면은 발바닥의 느낌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잘 안 올라가는 매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매트 깔아주셔도 돼요. 그럼 고양이가 보통 그 근처를 안 가요. 왜냐면 몇 번 밟아보고 발바닥에 닿는 느낌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안 가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주파 충동 매트도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왜 저주파 충격기 있잖아요. 꾹꾹 하면서 근육 마사지 해주는 거. 이거 좀 전류를 약한 매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방지용 매트라 그래가지고 그거 전기 연결해 놓으면요, 고양이가 밟으면 기겁하고 다시 그 근처에 안 가는 그런 매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위험한 곳이, 고양이가 가면 절대 안 되는 위험한 곳 같은 경우는 엑스매트나 이런 저주파 충격 매트 깔아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저희 집 고양이가 시골에 사는데, 와, 부럽습니다. 낮에는 새를 보며 여러 방 창문을 따라다니고, 저녁에는 방충망에 붙은 벌레를 보며 놀이를 해요. 그리고 제가 산행을 해주면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재밌는 놀이죠. 사실은 밖을 보고요, 밖의 냄새를 맡는 게 고양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프레시라는 거예요. 밖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 다음에 밖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고양이는 굳이 산책이 필요 없는 동물이지만, 대용으로 캣티어 같은 거 설치 요즘에 많이 해줘요. 그래가지고 캣티오를 검색해 보시면은, 뭐 마당 있는 시골에 마당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야외로 고양이가 잠깐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파트나 빌라면은요, 창문 한 켠을요, 캣티오 공간으로 고양이를 위해 할애해 줘 가지고 살짝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망을 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냄새를 맡고 공기를 맡고 밖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공간이죠. 이런 공간이 고양이 입장에서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미생이란 드라마를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회사라는 게 이렇게 굴러가고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를 알겠는데, 거기 보면은요, 미생을 보니까 사람들이 3, 4, 5 쉬는 시간마다 아니면 잠깐 하면서 옥상에 올라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장 상사 욕도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쥐어받기도 하고 한숨도 쉬기도 하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기도 하고 이러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되게 막 사표 던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내려오고 막 한숨 쉬고 말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풀더라고요. 고양이한테 조그만 캣티오, 자기 몸만 누울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요, 고양이한테 캣티오는 그런 공간이에요. 즉 회사의 옥상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고양이 입장에서는 캣티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바깥 공기를 마시고 정신을 리프레시하고, 특히나 외국에서 그런 표현 많이 해요. 합사 트러블이 있는 동물들한테는 캣티오만큼 좋은 공간이 없다 그래요. 즉 실내에서 합사 트러블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고양이는요, 캣티오를 하나 만들어주면 합사 트러블을 많이 주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래요. 즉 스트레스를 풀만한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 입장에서는요. 좁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몸을 피하다가 캣티오에 들어가면 그래도 한숨을 놓는 거예요. 왜냐면 되게 광활한 바깥 세상에 대한 공기가 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바깥을 볼 수 있잖아. 이걸로 많은 스트레스 풀죠. 에이 새끼, 내가 한번 봐주고 말자. 에이 짜증나. 딱 줘받고 싶었는데 한번 넘어가 주지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캣티오가 뭐 이렇게 거창하지는 않아요. 뭐 실내 사실 방충망친 창가에 앉을 수 있는 곳만 만들어도 고양이 입장에서 캣티오가 되거든요. 창문을 열어주면은요.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만드는구나. 별거 아니고 닭장이네 그냥. 뭐 이런 개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내에 밖을 향해 돌출된 형태의 닭장을 만들어주자. 이런 개념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더워지면서 빅밤님,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는데요. 양이가 요즘 들어 자꾸 큰방 옷장 구석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27도, 28도로 틀었는데 양이 본인한테 춥다고 생각해서 구석으로 들어갈 거야. 그럴 수 있죠. 구석으로 들어가는 건 아플 때 그러는 거라 걱정이 돼요. 데려오고 싶은데 첫여름에 걱정스러워요. 온도에 따라 자기가 있을 수 있는 곳을 선택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가 춥다고 느끼면 구석에 숨는 거 당연하고, 포근한 데 들어가는 거 당연하고요. 고양이가 덥다고 느끼면은 시원한 대리석 바닥이나 아니면은 시원한, 예를 들면 대부분 제일 시원한 데가 어디냐면요, 식탁 위에요. 부엌에 식탁 위에 올라가서
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식탁이 대부분 햇빛이 안 드는 곳에 있고 식탁은 차갑거든요. 그래서 그게 늘어져 있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시원한 것에 늘어질 권리를 고양이에게 주세요. 단 창문까지 꽁꽁 닫아버려서 온도가 한없이 올라가서 열사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여름에는요, 특히 작은 집에서는요, 원룸 같은 곳에서 창문까지 닫아버려가지고 고양이 열사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창문은 꼭 열어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죠? 1살 반 중성화한 남아 렉돌 아가인데요. 네, 1살 반이면 아가는 아니지 않나요? 그죠? 1살 반이면 거의 24살이, 사람으로 치면 26살, 28살 될 텐데 아가는 아닙니다. 입맛이 까다롭고 식욕이 많은 애가 아니어서 쭉 자율급식하면서 평균 5.4kg 날씬함을 유지했어요. 네, 제한급식이 건강한 생활에 좋다고 해서 바꿨는데 2달 만에 400g이 빠졌네요. 얘한테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제한급식이 얘한테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얘는 다시 자율급식으로 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한급식을 하는 거는 애들이 살쪄서 건강을 해칠까봐 그러는 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애들의 야생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음식에 대한 어떤 기호도를 따라. 근데 식탐이 좋고 식욕이 좋은 애들에 대한 얘기지, 식욕이 원래 없는 애들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식욕이 원래 없다 그러면 그냥 자율급식으로 계속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식욕이 좋은, 좀 지나면 식욕이 좋아질 텐데 이게 항상 성장이 멈춰가지고 식욕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좀 지나면 식욕이 다시 좋아질 거예요. 얘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이님. 조금 좀 잘 놀게 하고 싶으면요, 렉돌이 놀게 하는 조금 게으른 놀이법들 한번 개발을 해보세요. 얘가 좋아하는 놀이법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놀이를 보면은 뭐 바닥을 기어다니게 한다든가 하늘을 막 점프하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점프 말고 놀 수 있는, 뭐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니게 하는 놀이법부터 바닥에 있는 걸 앞다리만 사용해서 놀게 하는 놀이법이라든가 덮치는 놀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건 고양이 놀이 요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색하셔서 공부해 보시고 그대로 놀아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플레이스테이션을 갖고 놀다도 게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롤플레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FPP라 그러네, 막 총 들고 싸우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퍼즐을 좋아하잖아요. 머리 쓰고요. 이게 각각의 취향이 있듯이 고양이도 놀이 종류에 따라 취향이 되게 다양해요. 그 취향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 렉돌은 일반적인 고양이들처럼 코숏들처럼 점프해서 뛰면서 노는 걸 별로 원래 안 좋아하는 품종이다. 다른 놀이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양이는 총 쏘는 게임 안 좋아하고요, 퍼즐놀이를 좋아해요. 렉돌은 퍼즐놀이를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 쏘는 게임 안 좋아하고요. 저는 총 쏘는 게임을 하면은 멀미가 나서 토를 해요. 잘 못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막 속이 미식거리고. 그래서 총 쏘는 게임 못하고, 마지막으로 FPP인가요? 총 쏘는 게임, 이렇게 막 게임 중에요. 마지막으로 해본 총 쏘는 게임이 뭐냐면요, 둠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둠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옛날에 되게 유명한 게임이었어요. 둠이라는 게임이 제가 마지막 해본 총 쏘는 게임이었고요. 또 뭐 그 다음에 뭐 하나 또 있었는데 어쨌든 둠과 비슷하게 나온 거였어요. 막 뭐 람보 같은 애가 총 쏘는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본, 제대로 해본 재밌다고 게임이 디아블로 2. 거기까지가 제 인생의 마지막 게임이었습니다. 그것까지만 재밌게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게임 잘 못하겠더라고요. 자, 왠지 머리도 좀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디아블로 2, 스타크래프트,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해본 인생 게임이었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선생님, 집안에 벌레가 날아다니면 채터링을 하면서 벌레가 벽에 앉으면 벽을 긁어요. 정상입니다. 당연하죠. 발톱 상할까봐 제가 벌레를 잡아버렸는데 양이가 미련을 많이 보여요. 고양이가 실망했을까요? 글쎄요, 실망을 했을까요? 조금 더 그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흥분감을 느끼고 싶었지 않을까요? 실망이라기보다는 너무 빨리 끝난 자신의 미련이 좀 남았을 수 있겠다. 그냥 냅두세요. 괜찮아요. 발톱 안 상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요. 근데 벽이 상하죠. 발톱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잡아야겠구나. 벽이 상하겠구나. 고양이가 자꾸 긁는 벽 쪽에다가요, 벽에 붙이는 형태, 아니 벽에 세워놓는 형태의 스크래처 패드를 하나 붙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요. 그럼 스크래처 패드는 발톱을 많이 안 상하고 벽이 일단 안 상하잖아. 벽지가 멀쩡하고. 근데 벽 긁는 거 너무 기분이 생각만 해도 막 좀 그러네.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양이가 간식을 안 뿌려주면은 건식, 습식, 사료 다 입에 안 돼. 간식을 뿌려준다는 게 뭔가를 뿌려줘야 먹는가 보죠. 간식을 너무 잘 먹는 걸 보면 식욕이 없는 건 아닌데 편식이 너무 심해요. 그냥 먹을 때까지 간식 안 뿌리고 굶길까? 아니, 간식 뿌려주면 되죠. 뭐 몇 시간까지 거도 괜찮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네. 간식을 굳이 안 뿌려줘. 간식 뿌려주면 되잖아요. 뭐 이건 뭐 간식 뿌려주면 될 문제인데, 왜냐면 어차피 습식이든 건식이든 주식자를 먹기 때문에 간식을 옆에서 같이 먹는 건 상관이 전혀 없는 문제거든요. 간식이 몸에 나쁜 것도 아니고요. 대신 하루 먹어야 할 전체 칼로리의 10% 이내만 간식을 뿌려주시면 아주 건강하게 잘 먹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윤하님, 선생님, 1년 된 아메리칸 쇼트헤어 고양이가 차 안에서 원래는 괜찮은데 갑자기 개고흡을 하고 불안해하면서 담요로 시야를 가는데 더 싫어합니다. 투명한 이동정으로 바꾸면 좋아할까요? 호기심이 강한 고양이랍니다. 일단 개고흡을 하면 흥분을 한 거예요. 불안해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동장을 안 보이게 해주세요라고 보통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밖을 볼게 해주시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개고흡을 하고 불안하고 흥분한 거예요. 왠지 뭐 그 전에 어쨌든 모르겠지만 지금 불안감이 생긴 거죠. 이럴 때는 이제 항불안제로 오히려 먹이라 그러죠. 아니면은 어떤 약
먹이를 먹이기가 부담되거나 아니면 처방받기가 힘들다 그러면은요, 이 불안한 마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또 생각이 안 난다. 어떡하지? 그냥 일단은 허브 제품으로는 배치플라워 레스큐 레메디가 있어요. 배치플라워에서 나온 레스큐 레메디를 차 타기 출발 전에 한 4방울 정도 입에 떨어뜨리고 출발하면 조금 불안감, 물론 항불안제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 불안감이 가라앉을 수 있고요. 그래서 칼맥스 캣이라고 아마 인터넷으로 구매가, 정식 수입은 일단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는 가능할 건데 칼맥스 캣 같은 거 캣당 얼마 적혀 있거든요. 그대로 용량 먹이시면 조금 불안감이 가라앉을 거예요. 그 방법이 있고요. 그 정도로도 불안감이 안 가라앉는다 그러면 그냥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항불안제 먹이시는 게 나아요. 이동 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멀미약, 참멀미약, 고양이 멀미약 주세요 그러면 뭐 처방되는지 아세요? 이것저것 중구난방 동물에 처방되는데 실제로 처방될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항불안제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고양이 멀미약 주세요 하면 당연히 가바펜틴은 항불안제가 그냥 나가요. 저희도 항불안제가 가바펜틴만 나갑니다. 바꿔 말하면요, 뭐 멀미약은요 구토를 억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불안감만 감소시키면요 애들이 멀미를 안 합니다. 고양이 같이 어떤 전정기관이 발달하고요, 어떤 자기 중심을 받는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요 멀미 절대로 안 해요. 불안해서 토하는 거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 정답은 항불안제라고 봐요. 항불안제 병원 가면 너무너무 겁내고 무서워한다면 항불안제 하나를 먹이고 병원 오면은 애들이 되게 편안해해요.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애들이 더위를 안 먹고 잘 보낼까요? 에어컨이요. 단모정은 선풍기 바람 틀면 될 것 같은데 장모정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네요. 에어컨이요. 사실 선풍기 바람이 고양이는 그렇게 시원하게 느끼지는 않아요. 아주 약간 차이 있겠지만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선풍기 바람을 쐬면은 시원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몸에서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면서 이게 바람을 맞으면 기화가 돼요. 기화를 하는 과정에서 땀이 기화가 되는 과정에서 몸의 체열을 빼앗아 가요. 그러면서 몸이 식는 거거든요. 그 원리가. 그러니까 바람을 맞으면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는 내가 땀을 흘렸기 때문이고 몸에 있는 수분이 배출이 되면서 기화 과정을 거치면서 체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고양이는 선풍기 바람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쐬어줘도 단지 더운 공기를 이제 순환을 시키는 게 있는 거지 찬 공기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다음에 고양이의 체온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열사병에서 선풍기를 쐬주는 건 의미가 없고요. 체온을 정말 떨어뜨리면 물을 묻힌 다음 고양이 몸을 물에 적신 다음에 선풍기 바람을 쐬줘야죠. 그래야지 기화 과정이 일어나니까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신다든가 이래서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려줘야겠죠. 그래서 선풍기 바람을 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실외기 아예 밖에는 그냥 정상적인 에어컨을 틀어주시는 게 유일하게 고양이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고양이는 생각보다 더위를 많이 안 타요. 그러니까 웬만한 온도는 사람은 더워해도 고양이는 안 더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막 여름철에 창문 닫아가지고 실내 온도가 뭐 50도 60도 올라가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30몇 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50도 60도까지 올라가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여름철에 조그만 원룸, 햇빛 쨍쨍 비치는 원룸, 특히 요즘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집 많잖아요. 여기를 창문까지 닫아버리시면요 실내 온도 너무 올라가가지고 고양이들 열사병으로 고생할 수 있거든요. 5개월 된 아이인데 조금만 놀아도 계곡을 해서 병원에 다녔는데 청진 엑스레이 이상 없대요. 그 다음에 HCM 검사 해야 할까요? 네, 해야 합니다. 청진 엑스레이 이상 없어도요 심장 초음파나 HCM 검사, 먼저 HCM 검사를 사실 먼저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HCM 검사를 해보시고 거기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요, 거기가 만약에 150 이상 나왔다 그러면 심장 초음파 해봐야죠 그때는요. 그래서 요거는 HCM 검사 해보시고요, HCM 검사상에서 문제가 있을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해보시는 게 꼭 좋고요. HCM 검사 어렵지 않아. 피만 조금 뽑으면요 결과 20분 내에 금방 나와요. 어렵지 않은 검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데리고 가셔서 HCM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라고. 요즘 제가 혈액 검사하면 웬만하면 HCM 검사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심장, 특히 중성화술 할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리거든요. 심장편 조기막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말씀드리면은 제가 권유한 분들의 한 50% 이상은 한다 그러시더라고. 50% 이상 한다 그러시, 한 67%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면은요 10건 정도 HCM 검사를 하면은요 진행을 하면 그 중에 한두 건은 꼭 양성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라고, 생각보다 고양이 HCM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검사 꼭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의외로 고양이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리고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사실은 며칠 전에, 이건 고양이 강아지입니다. 강아지고요. 며칠 전에 강아지가 왔는데, 수요일날 왔군요. 수요일날 온 강아지인데 엑스레이 숨 쉬는 게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청진했더니 청진 소리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심비대가 있고 심장에 조금 이상한 게 보여가지고 종양같이 의심도 되고 해서 요거는 내가 건드리면 안 되고 느낌이 딱 오잖아요. 좀 싸한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이거 내가 손대면 저 겁이 많거든요. 이거 내가 손대면 안 돼. 딱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좀 싸한 느낌 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 보자마자 바로 이거 지금 큰 병원 가셔가지고 심장 초음파 해보시고 CT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했더니 오늘은 바빠서 내일이나 모레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많이 바쁘셨나봐요. 치료받으러 왔다 갔다 하시고 진짜 좋아하시는 분인데 치료받으러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몸이 좀 안 좋으셨나봐요. 그러다가 근데 사실은 예상은 좀 했어요. 좀 많이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은 예상을 했는데 오늘 죽었다고 연락이 왔고 오늘 죽었더라고요. 너무 좀 전까지 우시다 가셨어요. 지금 좀 전까지 우시다 가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요. 의외로 심장병이 많다는 거. 고양이든 강아지든. 그리고 그 결과는요. 어떻게 급속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낮까지 잘 놀다가 1시간 전까지 잘 놀던 애가 갑자기 죽는 게 심장병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병질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검사하고 미리미리 확인하고 미리미리 알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11살 코숏. 거울을 계속 가려내도 귀엽고 가려놓은 걸 듣고 거울 앞에서 울어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요거는 행동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자기 얼굴을 보고 우는 거는 그냥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자기 얼굴인 걸 알아서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하고 우는 걸까요? 난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하고 우는 걸까요? 아니면 거울 반대편에 있는 상대를 보면서 우는 걸까요? 치매일 수도 있겠네요.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상들을 막 찍어가지고 행동학 한 선생님한테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얘가 이거 불편함을 느끼는지 불편함을 안 느끼는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요거는 거기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고양이 화장실 청소해줄 때 제 손을 계속 건드리고 배변 푸는 갈기를 자꾸 만지러 가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건들지 마, 안 돼, 파내면 안 돼. 저기 나와, 냄새 나잖아, 안 돼. 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적이 공격할까봐 자기의 흔적을 세심하게 지웠거든요. 파묻어서. 대변과 소변을. 그래서 적으로부터 나의 보금자리를 지키려고 할 수 있는 모든 DNA 각인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했는데 내가 파내는 거죠. 그러고 안 돼, 파내지 마. 그러면 적이 온단 말이야. 내 냄새가 나잖아. 부끄러워. 그러지 마. 이 의미입니다. 아셨죠? 이번에 윤세민 바른 멘토물을 샀어요. 윤세민 생각에 바른 멘토의 장점은 뭔가요? 먼지가 안 나요. 냄새를 잘 잡아. 이거 제가 3개월 넘게 썼거든요. 근데 써보니까요 먼지가 진짜 안 나는 모래에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모래랑 비교해도. 그 다음에 냄새를 정말 잘 받아요. 그리고 진짜 잘 굳어요. 요 세 가지가 장점입니다. 먼지 안 나고요, 냄새 잘 잡고요, 잘 굳어요. 요게 장점입니다. 제가 3개월 써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바른 벤토몰에 벌써 광고가 떴나요? 저 아직 광고 시작도 안 했고 빠르네요. 벌써 광고가 떴군요. 죄송합니다. 사실 광고 하나 했어요. 저 광고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광고 많이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저 광고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저도 MCN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MCN에서 광고를 이렇게 갖다 주면고 그냥 제품이 나쁘지가 않고 이러면 저도 광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른 벤토모레라고 이게 GS 계열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기업에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여기 GS고요. GS에서 이제 동물용 제품 해가지고 계열사가 따로 나왔더라고요. GS라는 곳에서. 그래서 거기서 바른 벤토모레를 출시했다 그래서 그럼 제가 한 3개월 죄송한데 2-3개월 정도만 써보고 괜찮으면 광고를 받아도 될까요? 했더니 그쪽에서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모래를 보내줬고요. 한 2-3개월 제가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뭐 크게 정말 훌륭한 모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단점이 없더라고요. 뭐 먼지도 안 났고 굳기도 너무너무 잘 깔끔하게 잘 굳었어요. 깜짝 놀라게 깔끔하게 잘 굳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기업에서 뭔가를 하면 다르긴 다르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고.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광고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광고를 한 거고요. 뭐 광고 비용 받고 그냥 광고를 찍었습니다. 근데 광고를 다행히 이쁘게 잘 찍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별건 아닙니다. 그냥 왜 유튜버들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냥 저도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라 같아서 광고를 했고요. 뭐 너무 광고한 거에 대해서 너무 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광고를 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하하하 얼굴이 빨개졌네요. 아마 다음 달 정도에 PPL로 로얄 캐닌 사료 광고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미리 양해를 좀 구할게요. 그래서 PPL로 로얄 캐닌 사료 광고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었는데 이 로얄 캐닌 광고는 로얄 캐닌 전부 다 제가 광고료를 사료로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부 그리고 로얄 캐닌 측에도 내가 광고를 해줄 테니까 대신 사료 기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흔쾌히 오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광고료 일체를 전부 사료로 받아서 전부 다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기부 광고가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광고를 사료로 광고료를 받아가지고 광고료를 사료로 받아가지고 사료를 전부 다 보호소에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로얄 캐닌 측에서도 아마 제가 받은 광고료 이상을 사료를 기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쪼고 있어요. 니네 얼마 기부할 건데 니네도 많이 기부해야 돼 알았지? 막 이래가지고 같이 합쳐서 좋은데 좀 쓰려고요.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사실 겨울 되기 전에 제가 보호소에 꼭 사료를 조금씩 나눠주거든요. 많이는 아니어도. 근데 이번에 좀 많이 나눠주려고 좀 여기저기 좀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각 보호소에 보호단체들의 보호소에 사료를 좀 기부하려고 이것저것 좀 찔러보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료를 좀 기부하려고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요, 별건 아닙니다.